여러분, 오늘 뉴스는 간단합니다. 숫자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1원. 그런데 이 숫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 환율 상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 신뢰, 그리고 방향성까지 모두 드러난 사건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주간 종가 기준 1,500원을 넘는 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무너질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위기죠. 오늘 이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F10 이현빈입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 대비 17.9원 상승한 1,501원에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은 1,505원으로 출발했고 장중 계속 1,5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찍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1,500원을 인정했다는 거죠. 환율은 심리입니다. 한번 기준선이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500원은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정부와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 리스크, 이란, 이스라엘 충돌, 유가 상승, 연준 금리 동결. 일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크게 흔들리냐? 일본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1,500원을 찍었습니다. 이건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부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환율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환율이 올랐다는 건 이미 경제 내부에 문제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외부 충격은 계기일 뿐입니다. 본질은 내부입니다. 지금 한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돈을 넣겠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갑니다. 노란 봉투법도 시행이 됐죠. 그게 환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가 비싸지고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둘째, 기업 부담 증가입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은 비용이 급증합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원화 약세는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넷째, 국가 신뢰 하락입니다. 환율 급등은 곧 이 나라 위험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경제는 빠르게 악화됩니다.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건 한국 경제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충격이 크지 않아도 내부가 약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 상황이죠. 이재명은 과거 환율 1,400원대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자산 7%가 날아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같은 기준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격, 지금은 침묵.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던 이재명. 그런데 결과는 지금 1,500원 돌파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준 메시지와 현실이 완전히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시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정부는 계속 중동 리스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향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한국만 더 크게 흔들릴까요?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법적 리스크, 경제 방향성 부재.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을 위험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동결로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영향을 받죠. 그런데 한국만 더 크게 흔들립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내부 신뢰 문제입니다. 시장 대응이 느리고 메시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기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 정책, 성장 전략, 투자 유치 방향 모두 불확실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노랑봉투법 시장. 이게 과연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1,500원은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1,550원,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 1,600원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고환율이 고착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가, 금리, 성장률 모두 압박합니다. 같은 중동 리스크 상황에서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책 신뢰와 경제 구조 차이입니다. 한국은 외부 충격이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500원 돌파로. 지금 정부는 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북한 때문에 안 위험한 적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환율이 1,500원이 넘은 적 있습니까? 이재명은 더 이상 그만 핑계 대십시오. 본인의 무능을 인정하고 얼른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야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분노한 기업인 국민들이 당신을 끌어낼 겁니다. 오늘 핵심 정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입니다. 환율 1,500원은 17년만. 단순 상승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 문제. 외부 요인은 계기일 뿐. 본질은 내부 신뢰 붕괴.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의 괴리. 앞으로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1,400원대 그렇게 비판하던 기준 지금도 적용하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그건 경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신은 경제보다 본인 정치 노름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책임이고 책임을 지지 못할 거라면 이재명은 당장 하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FTN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